2019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조금 강조된 하루였습니다. 먼저 아침 또 신기한 게 또 오전에는 또 부정적인 면이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뚜렷하게 오전장에는 하락, 오후장에는 다 끌어올리면서 어떤 기준 중요한 이동평균선 라인인 480 이동평균선을 딱 붙여놓고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 오전에 시장이 일단 하락해서 이 분봉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코스닥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자, 이거죠. 어제 무리하게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많이 쏠려서 양시장이 올라왔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등등 상승했었고, 코스피에도 동성제약 이렇게 올라왔었고, 코스닥 쪽으로는 셀트론 헬스케어, 신라젠, 제넥신, HLB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오전에 1시 정도까지 그냥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때는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옥죄했던 내용들 몇 개가 다시 이슈가 된 건데, 일단은 환율 문제였죠. 환율이 지금 정점을 찍었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편하게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지금 환율 외환시장 보면은 현재 1168원까지 갔어요. 급등이 연속적으로 오늘 지금 1168.5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지금 1년 신고가 맞죠? 1년 신고가고, 오늘이 특히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전장에만 내려가고, 그쵸? 오전장에만 내려가고, 오후장은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 1164원이었거든요.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어요. 즉, 이제 환율의 문제마저도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요인, 중국 관련된 내용. 자, 중국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별로 기대치를 하회했어요. 경기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미국 증시는, 미국 경기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국만 거의 독주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나스닥 신고가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저 폭락 위치에 있던, 이게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밀렸던 그 미국이, 해외 증시 보면서 그 미국 증시가 4개월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쵸? 12월 24일이잖아요. 4개월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달성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저는 올라간다고 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기 지표만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예상치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증시 부양책으로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 중단한다고 했었잖아요. 축소한다. 이제 우리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증시 부양책 없어도 정상적으로 증시는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증시 부양책 축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증시 부양책 축소시키는 어떤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봉으로 마감했죠.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와서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또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분히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리바운드 일어날 수 있겠죠. 구름대 타고 일어나겠네요. 마침 딱 구름대 근처까지 딱 왔네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문제를 이겨내고 오늘 시장 반등,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오전에 환율로 시끌시끌 오늘 외국인들의 배당금 송금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자국으로 송금을 한 게 10조 원이야. 우리나라 10조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10조가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배당해준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게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배당 시즌이 4월이었으니까. 환율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더 환율 상승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미국 경기가 계속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70원대? 1150원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1170원대까지도 찍고 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러나 증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환율 재료는 이미 여기까지라는 신호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 아니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중국 증시 따라가지 말고 미국 증시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맨날 좋을 때는 조금 따라가고 안 좋을 땐 왕창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좀 자체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시장이 그렇게 간다는데 중국의 분위기를 조금 더 중국의 눈치를 조금 더 살피게 된 상황입니다. 환율보다는. 외국인들도 오늘 종가까지 코스닥에서 한 70억 남겼나요? 코스피는 매수로 끝났고 코스닥에서는 한 70억 정도 남겼는데 이 시간에서 다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들이 매도 전환이 됐다는 거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매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등이 나오는 시기 11시 때부터 개인들은 계속 줄여왔고 어이구 뭐예요? 그동안 매수했던 건 부담스러운 물량이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끌어올릴 때 다행이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투신이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이틀 동안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자, 내내 가만히 있던 투신이 이틀 동안에 100억 이상 연속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동안 한참 떨어지다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같이 어제 해줬고 오늘은 매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후장까지 쫙 끌고 올라왔어요. 투신의 힘. 투신은 일단은 외국인들보다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받치고 사는 매매가 은근히 많아요. 물론 외국인들은 워낙 대량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신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려왔고 투신이 항상 공격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살 때 적은 물량으로 땡겨놓고 팔 때도 적은 물량으로 밀어냅니다. 시장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호가가 이렇게 보통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투신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를 하냐면 호가가 이렇게 상단부에 있어요. 잡아먹고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밑에 걸려있는 데다가 혹은 직접 걸어가지고 다시 현금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상단부에 또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단계적으로 보여줄까요? 단계적으로 여기 걸린 거 먹고 팔고 한 단계 걸려있는 것도 먹고 팔고 또 한 단계 걸려있는 거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를 적은 돈을 써서 그냥 끌어올리는 경향이 높아요. 결국에는 얘가 조금 더 많고 얘가 100이고 얘가 90 얘가 100이고 얘가 90 얘가 100이고 얘가 90이면 결국에는 30만큼을 쓰면서 주가는 끌어올린 거죠. 적은 물량만 순매수로 남게 됩니다. 계속 현금 확보 자체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가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매매가 많기 때문에 투시는 적은 순매수 자금을 쓰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에 시장 끌어올리는데 큰 보탬이 됐어요. 주도적인 매매를 많이 합니다.
연기금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되고 5배, 10배 효율성은. 그래서 투신이 이틀 동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가 어쨌든 투신 입장에서도 시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한 겁니다. 투신이 원래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정말 고점에서 할 때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신이 공격적일 때는 정말 시장이 화랑을 끌어올릴 때 마지막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고 최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신이 연속적으로 1, 200억, 2, 300억씩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거기가 오히려 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언제예요? 뭐 요때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자금을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이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주도했던 거고, 여기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주도했던 거고, 투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을 거나 과거에는 투신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한 구간이 다 살펴보시면 연속적으로 매도가 많이 났던 구간이 시장의 저점 구간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단기 저점.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도. 살펴보시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시장 하락에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들어갑니다. 리스크 관리조차도 시장가로. 마지막에 쭉 종가까지 떨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접근을 다시 해요. 왜? 얘네들 자체 리스크 관리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 구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하락을 막기 위해 중간에 이거 먹는 것, 이 구간을 포기를 하더라도 이런 매매를 합니다. 투시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신에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해요. 지금 어쨌든 투신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연기금이 이틀 동안 받치고 있죠. 개인들은 팔기 시작했고, 무서워서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들만 조금 더 시원하게 들어와주면 이제 양매수 구간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이 좀 따르겠죠. 아직까지 아까 전에 뭐 환율이 이제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초반에 환율 문제가 크게 거론됐을 때보다는 좀 낮다는 거지. 환율이 여기서 막 폭발적으로 더 급등한다. 그러면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성장률 문제, 마이너스 성장률 문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시잖아요. 설마 2분기까지 마이너스를 찍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4분기 그것도 수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이번 1분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아니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뭔가 억지로 끌어올려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1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다시 플러스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은 여기서부터 플러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은 그것 때문에 하락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보시고 이제 환율과 중국의 눈치 좀 더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배당금 선고까지 다 끝났고 웬만큼 10조 원이 나갔으면은 다 됐다고 봅니다. 더 나갈 것도 없어요. 더 나갈 것도 없고 뭐 자금 유출될 것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4월 말이고 3월 마지막에는 시장 3월 말에도 하락했잖아요. 이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코스닥 3월 한 달 내내 하락했어요. 한 달 내내. 요거 한 달. 3월 한 달 내내 하락장이었어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은 어쨌든 3월 둘째 주부터 강한 하락이 펼쳐졌어요. 3월 중순 이후부터. 왜? 감사보고서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의 신뢰가 완전 바닥이 났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4월은 제가 한 2주간은 평균적으로 2주간은 그때 기억나시죠? 3월달 마지막 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써야 된다고 이때 그냥 뭐든 그냥 돈 그냥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때가 이때고 왜? 7년 동안 4월달은 평균 2주간은 무조건 상승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2주간 15일까지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락은 뭐예요? 성장률, 환율, 중국 세 가지 딱 나눠가지고
떨어진 거. 여기까지 구름대 상단까지. 여기 구름대 상단까지 똑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추락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그렇게 거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까지 역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미국 증시 신고가, 골디락스 장세 펼쳐질 거고, 신고가 갈 때 급등했다가 골디락스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는, 천천히 하루에도 0.1%, 마이너스 0.1%, 0.2%, 마이너스 0.1%, 0.3% 오르고 마이너스 0.2%, 0.4% 오르고 마이너스 0.3%,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툭 마이너스 1.5% 한번 툭 빠지고 다시 양봉 두 개 올리고, 이런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10년 올라왔어요. 미국장 10년 올라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앞으로 10년은 못 올라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작년처럼 툭툭 떨어질 때가 있겠죠. 올라가다가 툭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서 가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중국 증시도 13,000포인트 위에서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역행할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긴 하죠. 환경이. 기업 경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업 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요즘 신문, 원래 근데 뉴스나 신문들은 안 좋은 소식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펼쳐보면 다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나요? 나라가 어렵다, 기업 경영하기 힘들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어왔으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요즘 들어 기업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기업 경영.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 1면에도 그래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한국경제신문의 1면에 제일 크게 나온 게 뭔가요? 정책에 할 말 많지만 기업인 말을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1면이 실렸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노동정책 규제. 그냥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면 항상 자금 문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이거 볼 수 있을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뭘 말씀드리다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글로벌 기업 환경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기 정점 찍고 돌아 올리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치고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치고 달리는 거죠. 항상 선행한다고요. 오늘 1면이에요. 오늘 1면이에요. 뭐래요? 정책이 할 말 맞추면 어떤 정책인데 좋은 정책이 할 말이 많겠어요? 기업은 말을 못하고 있죠. 노동정책, 친노동정책. 자꾸만 뭔가를 어필하면 오히려 공격당하는, 오히려 조사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식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뭔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식을 해야 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그 주식은 뭔데요? 주식이 뭔데요? 증권이 뭔데요? 기업을 나눠 갖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상장 기업,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주식을 찍어내서 주식으로 나눠서, 쉽게 말해 기업을 나눠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분이 얼마 있다. 그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유한 것도 진짜 지분. 내가 어떤 종목을 100주를 갖고 있어. 그럼 100주만큼의 이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00주가 다만 0.001% 지분이더라도 이만큼은 내 소유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이만큼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적어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이, 기업하기가 좋아지는
쪽을 더 바라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좀 그걸 바라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정치랑 달라요. 이거는 나는 돈을 잃어도 좋아.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게 응? 정치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 회사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경영하기 힘들어. 괜찮아. 뭐 우리나라 그렇게 어? 나는 정치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이거 상관없어. 내가 내 돈이 어떻게 되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주식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주식을 왜 하는데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테크 하시거나 어쨌든 내 장기적인 자산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은행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저도 신문을 보면서 왔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환경이 사실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나 지금 투자들을 지금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맞는 거고요. 기업 투자를 안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냥 과거에만 계속 멈춰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신규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세금도 많고 법인세 거꾸로 가고 우리는 인건비도 많고 갑자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인건비만 확 늘어나고 뭐가 준비가 돼야지. 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내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유보금을 쌓아놓겠죠. 유보금이 많으면 배당을 하고 그 배당은 어디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그 외국인들은 환율 틈타 자국으로 송금하고 뭐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환경인가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킨 기업. 잉여금은 주주들의 어떤 주주들도 요구를 하죠. 대주주의 요구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은 외국인들이 받아가서 외국인들 그 배당금을 10조 원씩이나 자국으로 송금하고 그럼 결국에는 잉여금 우리나라 기업이 돈 벌어서 외국으로 돈이 10조 원이나 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인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성장성이라도 확보를 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환경이에요. 물론 이 같은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약간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미 1년이 앞서서 박살이 났던 2018년이 그랬으니까 1년 앞서서 박살이 났던 시장에서 지금 차분히 올라오는데 중간중간에 출렁출렁 있는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폭발적인 시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뭐 2분기에 성장률이 확 반등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혹은 기업 투자 늘고 어떤 성장의 발판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 이상 정책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당장은 어렵겠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삭 주저앉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0은 아니에요. 확률이 0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걸 걱정해서 뭔가를 못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증시가 내 주식이 많이 못 움직인 것 있어. 그것 또한 너무 우려하고 잠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4월 말 지금 1년으로 치면 3분의 1이 갔네요. 그렇죠?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4월 마지막 날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크진 않지만 작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 중간에 뭐 도움이 됐겠죠. 오늘 상승하는 것에도. 하여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80 딱 라인에 이게 중요한 라인에 딱 걸쳐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돌파할 걸로 봐요. 뭐 잠깐 조정 나오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가야 할 길 자체는 상당부가 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포지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너무 부정적이진 않아요.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악재가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되는 그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는
과정인 겁니다. 거기서 저는 한 6월 달까지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출렁일 수는 있어요. 뭐 이 정도 적당한 간격으로. 그러나 6월까지는 일단은 지금 어떻게든 6월까지는 보유 종목을 압축하는 시기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 6월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은 일단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든 그 사이에서 요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이거 무조건 급등해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탈거래, 대량 이탈거래,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처럼 그런 거 나오면 튀어야 됩니다. 그런 거 나오는 거 도망가야 돼. 이건 물론 대형주, 중대형주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중대형주에서 이런 거 나오면 특히 중대형주에서 이런 거 나온다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닌 이상 팔면 이거 날라갑니다.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오늘 평소에 안 움직이던 거 엄청 올라와요. 평소에 안 움직이던 뭐 아이 컴포넌트 평소에 꿈틀대지도 않았던 것들 많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그게 내 종목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때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6월까지 2달 정도는 한번 거기서 내부에서 요리를 해보시고 만약 거기서 이제 매도가 돼서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축할 수 있는 종목을 특별하게 더 들어가요. 단타 말고 단타를 제외하고는 압축할 수 있는 종목 비중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중을 타고 하반기에도 먹을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6월까지 별다른 시장이 안 펼쳐지잖아요. 하반기에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올 악재는 1분기까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성장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면 다 나온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10년 만에 아무런 금융위기도 아닌데 금융위기 때 겪었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나왔잖아요. 더 나왔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충격적이고. 다만 외국인 심리가 안 좋은 것은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거 상장 폐지 문제. 작년도에 3천억 하던 FTEN이가 오늘 거래 재개를 했는데 정리매매로서 거래 정지해서 내일까지 정리매매하고 상장 폐지가 됩니다. 3천억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나 되는 종목이었어요. 당시에. 외국인 지분 20%가 되던 종목이에요. 정리매매 때 외국인들 다 버렸어요. 7% 남았어요. 충격적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재무제표 못 믿겠다. 우리나라 기업 못 믿겠다. 3천억 중형주 못 믿겠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살짝 변하고 있는 게 몰리는 종목에 말도 안 되게 몰려버리는 영웅 종목이 자꾸만 생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자꾸만 탄생해요. 정말 자주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찜찜한 종목을 다 피해버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튀는 종목들, 자금 몰리는 종목들을 더 실어버립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이라고 피해 안 받겠어요? FTN이 같은 거. 외국인 20% 갖고 있던 건데. 이제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몰리는 현상이 너무 심해졌어요. 몰리는 현상. 말도 안 되는 영웅 종목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트렌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물론 주식은 몰리는 종목이 더 몰리긴 하지만 그래도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몰리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약간 점점 우리나라 증시가 점점 약간 단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치고 빠지는 한 달에 먹고 빠지는 약간 이런 자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 작년부터 발생한 어떤 거래소의 규정, 까다로운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규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신뢰도부터 형성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1년간 쌓이고 다음에도 쌓이고 매년 쌓이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자, 자꾸만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자꾸 맞춰갈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종목들 일단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요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해결을 일단 그 안에서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신규 트렌드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항상 변해요. 주식은 10년 전이랑 5년 전이랑 1년 전이랑 기본만 같이 자꾸만 변화합니다. 자꾸만 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때 흐름을 읽어줘야 돼요. 지금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변화가 2019년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 한진칼로의 등장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한진칼의 등장부터. 한진그룹의 그 일부터 생겨난 것 같습니다. 본격화된 것. 트렌드가 변했으면 2분기에 2, 3분기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푹 쉬시고 하루 쉬시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